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어느덧 유튜브 구독자 2,000명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이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 큽니다. 28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섹터는 최근 기반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중요한 분야인 만큼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저 또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 바이오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그리고 업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 전망에 대해 공유해 드릴 예정이며, 또 영상으로만 보여드렸던 자료를 이미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활발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이오 주식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에 대한 준비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을 대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종목을 골라서 가야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고르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확신을 갖고 버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확률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시장이 폭락을 하지는 않을까?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제가 고른 종목은 어느 정도 시장을 버틸 수 있다라는 가정만 하고 주식을 쳐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은 상당히 성실해야 됩니다. 저도 27년 이상 펀드 매니저를 했지만 성과가 좋은 매니저들은 상당히 성실해요.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상당히 성실하고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 수천 종목이 넘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하는 산업도 많고 거의 우리 생활 전부, 그 다음에 전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성실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고 반드시 그 종목을 기회를 잡을 기회는 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하다가 주식시장을 떠났다가 그리고 다시 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도 그리고 나쁜 시장도 폭락하는 시장도 함께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할 때는 마인드가 상당히 유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성도 필요하고 유연함도 필요하다.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정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정보, 나쁜 정보를 가릴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걸러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니저 할 때 그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쉽게 흡수하는 매니저가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가 좋은 정보만 흡수를 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정보는 배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운용 성과는 장기적으로 가면서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정보는 계속 정보가 들어오면서 그 중에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는 투자 원칙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 지금 주식을 시작하거나 얼마 안 된 분들은 투자 원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투자 원칙이라는 것도 경험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리서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떨 때 매수를 하고 어떨 때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 원칙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의 흡수는 유연하게 하되 투자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흡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 주관을 갖고 고지식하게 배척을 하면서 투자하는 방법, 원칙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공 확률이 좋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의 확률로 주식을 맞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의 확률로 주식을 맞히는데 80%의 확률로 주식을 맞힌다 하더라도 30% 확률인 사람보다 돈을 훨씬 못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가들의 주식을 맞추는 확률도 30-4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제대로 된 주식을 골랐을 때의 집중력,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하는 투자 원칙은 별도로 하면서 주식을 실제로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낼 때의 그 방법과 그리고 한 종목을 제대로 잡았을 때 수익을 창출해내는 수익을 끝까지 뽑아내는 그 능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은 전체 산업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하고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장하고 싸우질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산업들을 걸러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매니저들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산업이 성장성이 높은가라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골라야 됩니다. 자원이 한정돼 있고 투자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산업을 고르기는 어렵죠. 그래서 두세 개 정도 산업을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걸러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걸러내야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오 산업이 걸러졌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술별로 다양한 섹터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가장 발전하면서 전망이 좋은 섹터들이 어떤 섹터가 있을까라는 것을 또 선정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섹터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그 기술이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등등을 고려해서 섹터를 걸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섹터를 걸러내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부적인 섹터들 중에서도 몇 개의 섹터를 골라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을 선정할 텐데요. 종목은 걸러낸 섹터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분석할 때는 바이오 종목에 있어서는 CEO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황이라든가 핵심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또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종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개인들은 5종목 이내로 하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걸른 기업들에 대한 뉴스플로우를 체크를 하고 관련 산업을 또 체크를 하고 또 다른 산업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5종목 이상으로 벌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언제 매수를 해야겠다, 언제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주식을 살 때 언제 팔겠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노트에 적어 놓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언제 매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매도는 어떤 경우에 할 거고, 그래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할 거고, 이런 것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도달하기 전에 파는 원칙에 대해서도 정해 놓길 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원칙은 확고하게 해 놓는 게 좋고요. 그걸 내가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는 게 경험이 쌓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자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폭락은 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 굉장히 고민을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자신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정말 불안하고 투자를 하기 굉장히 겁이 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을 줄이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액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액은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투자 비중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이 보이는 대로 그만큼 행동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원칙을 갖고 투자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라는 거죠. 바이오 기업의 매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 즉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CEO와 거의 어떤 그 10년 이상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과는 몇십 년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단 1초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만약에 했다,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100% 매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투자 원칙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시장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투자한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들도 맞힐 확률이 30-4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종목을 제대로 골랐고 그 산업이 발전하는 산업이라 그러면은 하락장이 멈추고 아니면 멈추든지 조금 반등을 하든지 반등의 기미를 보인다 그러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빠르게 반등해서 하락폭을 아주 단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목에 대한 확신, 종목에 대한 발굴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